자,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이걸 실행하면, 얘를 실행하려면 XMPP를 켜야 돼요. 제가 이걸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실수로 그 빌드 그레이드에다가 제가 이미 MySQL 넣어버려서 좀 이게 XMPP 켜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관련 디펜던시 지우면 얘네가 삭제돼서 아무튼 안 켜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킬게요. 어차피 나중에 써야 돼요. 전 데이터베이스 켰습니다. 실행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실행하면 뭐 제대로 작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안 돼? 아, 네, 됐죠? 로컬호스트에 8000번에 8081에 뭐 SVB 그러면 어제 여기까지 띄웠죠? 자, 이제 이런 걸 해볼게요. 얘 말고 다 끄고 클로즈 아덜 탭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만들어 볼게요. 여기 아래에다가 get 랩핑으로 제가 그리고 어제 GitHub 링크를 안 올려드렸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보셔도 돼요. 따라 하실 분은 좀 따라해 보시고, 리스폰스 바디를 넣고 퍼블릭, 얘는 왜 이래, 퍼블릭 스트링 뭐 쇼 페이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뭐냐면 리턴을 할 건데 이런 게 돼요. 이제 뭐 인덱스가 아니지, 인풋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로 바꾸니까 여러분 그 HTML 문서도 다 문자열인 거 아시죠? 그것도 그냥 다 문자열이에요. 이 브라우저가 그걸 문자열 읽고 렌더링 해주는 겁니다. 타입은 넘버로 해볼게요. 그냥 뭐 넘버 타입에 인풋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안 되죠? 왜 되냐면 얘를 작은 따옴표로 해야 되나? 작은 따옴표로 해보고 안 되면 그 특수 문자 키워 넣어줄게요. 아무튼 SVB를 다시 좀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 콜론으로 세미콜론으로 닫아야죠. 자, 실행을 해주면 네, SVB도 나오고, 제가 여기 페이지로 했죠. 페이지로 가볼게요. 페이지로 가면 이런 게 잘 나오죠. 지금 보이죠? 이거 컨트롤 U 누르면 검사되거든요. 제가 아까 써놓은 이게 나오죠. 똑같이. 브라우저도 다 이렇게 다큐멘트 코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런 걸로, 이런 뭐랄까 UI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코드를 보고 브라우저가 이런 걸 그려내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자바에서는 이거 길어지면 쭉 막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바에서 문단을 쓸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3개 쓰면 됩니다. 3개. 파이썬도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3개 쓰면 이렇게 문단으로 안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아무튼 얘를 폼 태그로 좀 감싸 보겠습니다. 폼. 이거 뭐 굳이 귀찮으면 안 따라해도 돼요. 뭐 따라한다고 막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뭐 페이지 2로 가볼게요. 폼이 닫는 태그가 있어야겠죠? 폼 닫는 태그랑 이렇게 하고, 얘를 페이지 1으로 할까요? 페이지 1으로 좀 고쳐볼게요. 페이지 1으로 고치면 쇼 페이지 1로 하겠습니다. 얘가 페이지 1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포스트 방식으로 이동하는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풋인데 얘는 타입을 서브밋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출 버튼.
밸류는 뭐예요? 페이지 2로 포스트 방식으로 이게 포스트 방식으로 이동을 굳이 왜 이렇게 넣냐면 브라우저 상에서 이동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포스트맨이야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는 게 있는데 브라우저는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을 하면 전 재실행 돼요. 데브툴스로 재실행이 되고 있죠. 아무튼 여기로 가면 그럼 재실행 되는데 페이지 1로 바꿨죠 제가. 자 페이지 1로 가면 이 버튼이 생겼죠.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가요? 페이지 2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죠?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컨트롤로 똑같이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이번엔 무슨 매핑? 포스트 매핑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페이지 2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리스폰스 바디를 달아줄게요. 자 그리고 퍼블릭 스트링 show 페이지 2인데 얘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턴하고 문단 표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h1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놓쳐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보세요. 좀 놓쳤다 싶으면 입력된 나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복사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포스트 방식으로 도착. 포스트 방식으로 그리고 뒤에다가 포매티드라고 달면 그 퍼센트 뭐라 해야 돼? 프린트 F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일단 안 달게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일단 이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1에서 포스트 요청으로 페이지 2를 날리면 이렇게 돼요. 일단 이동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로 옵니다. 그죠? 여기로 오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는 아직 설정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알면 돼요. 얘를 클릭해서 얘가 지금 얘가 어디로 가죠? 네트워크 볼 수 있나? 얘가 무슨 페이지를 부르냐면 이렇게 누르면 보이죠? 페이지 2로 요청을 보내요. 근데 얘는 포스트 요청으로 보낸 페이지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맞아. 지금 포스트로 된 컨트롤러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뜨죠? get은 지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랑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렇게 클릭해서 그러니까 주소창에 쳐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얘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얘를 그냥 복사할게요. 귀찮으니까. 얘는 get으로 할게요. get. get 방식으로 왔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get 방식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왔다 하고 여기다 치면 get 방식으로 왔다 뜨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입력한 어떤 값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시다. name은 age로 할게요. 나이에요. 나이 age고 placeholder는 안 써도 돼요. 나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받냐면 이 받고 싶은 이 파라미터를 여기다 받으면 돼요. 뭐라고 쓸 거냐면 이번에는 어노테이션이라 했죠. 얘 리퀘스트 파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밸류는 이 네임이랑 일치시키면 돼요. age 이렇게 받을 거고 얘 디폴트 밸류는 입력 안 했을 때 값이에요. 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int age라고 받을게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찍기는 한번 볼까요? 자, sout int를 한번 age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age 이렇게 찍어볼게요. 다 지우고 제가 페이지 1에서 한 33 입력하고 이동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보이시나요? 여긴 찍히는 거? 지금 받아왔죠? 이 리퀘스트 파람으로 이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쓰려면 리턴을 하고 좀 포매티드를, 이건 그냥 뭐 자바 기본 문법이니까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age라고 하면 %d 자리에 그냥 age가 들어갑니다. 얘를 다시 좀 실행해볼게요. 근데 실행 안 해도 되겠죠? 클리어 해주고 다시 해볼게요. 페이지 1에서 33 치고 들어가면 보이죠? 이제 33으로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0이 나오죠? 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근데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페이지 2를 그냥 쳐서도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얘도 똑같이 파라미터를 적어줘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받을까요? 얘도 똑같이 포매티드 에이지 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면 얘는 저렇게 인풋에다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커리 스트링으로 물음표하고 에이지는 뭐예요? 33 이렇게 하면 보이죠? 35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냥 페이지 1로 가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예요? 페이지 1로 가서 페이지 2로 포스트 방식으로 이동을 할 건데, 얘가 이렇게 값을 넘겨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뭔가 설문조사라던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지금 체크한 걸들 다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넘겨주냐면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요. 포스트 방식으로 뭔가 요청할 때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인풋을 읽어서 하면 되고, 갯방식으로 내가 쳐서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정답이다, 뭐 저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전 지금 이런 방식을 쓴 거고, 뭐 악시오스, 리액트에서 악시오스 같은 걸로 보낼 때는 아예 주소를 악시오스에서 보낸 URL을 아예 이렇게 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변수로 뭐 이 자바스크립트 얘기예요. 뭔지 아시죠? 변수로 뭐 user.age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런 주소로 보내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일단 보여드린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인풋으로 보냈을 때 이 age랑 이걸 받는 거다. 근데 만약에 여기 name이랑 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age2로 하면 될까요? 얘를 age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내실까요? 33 안 보내시죠? 그죠? 그럼 얘를 age2로 바꾸면 될까요? 이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이름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는 age고 얘는 age인데 얘는 age2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없죠? age2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자, 실행해보면 다시 실행해볼게요. 이거는 네,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세팅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러면 받아질까요? 이렇게 하면 받아질까요? 이렇게 하면 받아질까요? 받아지죠. 그러면 여기를 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될까요?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야? 안 받아지죠?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거를 이미 이렇게 만들어 둔 상태인 거예요. 뭐 왜 그러죠?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가 이렇게 동작하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떼면은 동작할까요? 떼면 동작할까요, 여러분? 동작할까요? 동작할까요, 안 할까요? 맞춰보세요. 안 할까요? 하죠.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값을 입력 안 하면 값을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나죠? 왜 에러 날까요? 값이 없어서 에러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작하도록 스프링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이 리퀘스트 파람이랑 이런 거를 좀 뜯어봐야 돼요. 얘를 이제 포스트 랩핑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네를 직접 다 뜯어봐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하면 컨트롤러 배운 데만 한 달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거 떼면 동작 안 해. 이거 붙으면 동작해. 여기가 H면 동작해.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서 이것도 동작하나? 하네?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개발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럼 이렇게 보내볼까? 뭐 여기 URL 이렇게 써볼까? 이건 안 되네. 그냥 지우고 그냥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보내야지? 아큐옥스로 뒤에다 이렇게 파라미터로 달아볼까? 물음표로? 근데 보냈는데 받아지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완벽히 다 외워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막 수십 년 하면 뭐 제가 기억하려고 안 해도 다 기억이 나겠죠. 제가 20년 스프링을 썼으면 이거 뭐 기억하려 한다고 기억이 날까요? 그냥 어차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외워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에 뭐 이거 모르겠다고 나는 프로그래밍이 재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좀 이해 안 되는 게. 아무튼 여기까지 좀 기본적인 이 리퀘스트 파람을 쓰는 방법이랑 이거 좀 달아놓을게요. 이건 리퀘스트 파람의 밸류는 age고 디폴트 밸류는 뭐 0으로 잡겠다. 이런 방식을 쓰는 거랑 get 매핑이랑 뭐 포스트 매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봤어요.